할머니 제가 대신 공부할게요 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양 초중고 야간학교에서 봉사하는 인하대학교 학생 김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후 5시 반이 되면 특별한 사람이 됩니다. 낮에는 그저 수업을 듣는 평범한 대학생이지만 오후 5시 반이 되면 평균 연령 70세가 넘으시는 학생분들의 영어 과목 교사가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지치고 힘든 퇴근 시간인 5시 반, 저에게는 봉사를 시작하는 아주 뜻깊은 시간입니다. 이곳은 학생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인양야학입니다. 제가 이제 인양야학에 들어서면 항상 웃으시며 과일을 갖고 계시는 권할머니, 숙제를 검사받으시고 숙제에서 모르는 부분을 질문하시는 손할아버지 등 여러 학생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3시간 내내 책상에 앉아서 학업에 전념하십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학업에 열정을 쏟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속한 아르메에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저는 열심히 학업을 하시는 학생분들을 볼 때마다 이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지 깨닫게 됩니다. 청춘의 시기에 학업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해 고령의 나이가 되어서 학업을 열심히 달성하시려고 노력하시는 어르신분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저 역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이런 학생분들이 열심히 해서 얻으려는 목표는 무엇일까요? 이분들의 목표는 검정고시 합격입니다. 제가 야학교육봉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제대로 복학한 어느 날에 학교 수업이 끝나고 학교를 돌아다니다가 동아리 게시판에서 학업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해 검정고시 합격을 위해 달리는 학생분들을 위해서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난 후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공고를 보고서 저희 할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현재 치매에 걸리셨어요. 제가 군대에 입대할 때까지만 해도 의사소통은 가능한 초기 치매셨는데 현재는 저도 겨우 기억하시는 중증 치매가 되셨습니다. 25살인 저는 사실 치매라는 병을 온전히 이해하기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이 살아가면서 느꼈던 좋은 감정들, 좋은 이야기들을 모두 까먹고 그저 멍하니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할머니를 보면은 굉장히 안타깝고 서글픕니다. 저희 할머니는 치매에 걸리면은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치매에 걸리면은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억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을 잊습니다. 그런 중요한 기억이 저희 할머니에게는 학업이셨던 것 같아요. 정확히 말하면 학교에 가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증조 할아버지께서 초등학교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학업을 이어가셨으나 그 중간에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런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피난을 가시게 되었고 6.25 전쟁이 끝난 뒤에는 그 당시 대부분의 여성들이 그랬듯 시집을 가시고 집안에 더 열중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제가 대학생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공부나 학업에 대한 한이 더 생기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할머니와 매주 밥을 먹었는데요. 그때마다 할머니는 저에게 자신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느낀 교훈들이나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데 항상 아쉬운 경험을 얘기하실 때는 꼭 마지막에 하시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내가 만약 공부의 기회가 있었다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내가 좀 더 인생을 더 지혜롭게 살 수 있지 않았을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할머니를 생각하며 아름의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야학에 들어서면 항상 학생분들이 밥은 먹고 다니냐, 할머니는 괜찮으시냐 등 저를 격려하고 웃게 해주십니다. 그런 격려와
칭찬 덕분에 저는 더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었고 봉사에 더 열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만두고 싶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야학에서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그 과목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2학기 때 새로운 학생들이 들어와서 더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공 공부를 소홀히 하고 결국 중간고사를 망치게 됐습니다. 사실 봉사는 굉장히 뜻깊은 것이지만 저에게는 취업을 해야 한다는 목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만두어야 하나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는 굉장히 방황했습니다. 그 방황했던 시기에 저를 학생분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그 학생분은 중등 검정고시를 1년 만에 합격하시고 그 어렵다는 고등 검정고시에서도 한 시험 첫 번째 시험 만에 고득점을 받으신 그런 학생분이셨습니다. 사실 공부가 싫고 방황하던 저는 그 학생분에게 여쭤봤습니다. 공부를 왜 하시냐? 공부하시는 게 힘들진 않으시냐? 등 그런 질문을 하였는데 거기서 나온 답변은 저를 굉장히 반성하게 했습니다. 그 학생분께서는 저한테 내가 은퇴하고 나서도 그냥 산책을 하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며 그런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지만 나는 내 인생은 많이 남았고 공부를 하면서 내 인생을 좀 더 발전시키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젊은 나이에도 방황하며 공부를 하기 싫다는 핑계로 공부를 소홀히 하고 있었는데 그런 답변을 듣고 나니 제 자신이 굉장히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저도 학업에 전념하기 위해서 작은 목표를 세우고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공 관련 뉴스를 30분씩 보기, 일본어 단어를 30개씩 외우기 등 그런 작은 학업 목표를 세워나가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공부는 어떤 의미인가요? 저희 학생분께서는 자신이 발전하기 위한 도구라고 정의하셨고 저희 할머니는 인생을 좀 더 지혜롭게 살기 위한 도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제가 도달한 결론은 공부란 자신의 인생을 더 다채롭고 더 지혜롭게 헤쳐나가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우신 분들을 돕고 더러워진 환경을 쓸고 그런 외적인 봉사도 좋지만 누군가의 인생에 도구를 지어줄 수 있는 그런 봉사, 교육봉사를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보신 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저희 인양 야학에 계신 모든 학생분들이 검정고시를 합격하는 그날까지 봉사를 하러 가며 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낮에는 대학